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꿋꿋하게 목숨 바쳐서 싸우고 계시는 이분만한 분 애국자가 없습니다. 정강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엔 그 지방 투어를 하셨는데 폭발적이던데요, 반응이? 폭발은 하는데 저는 힘들어요. 물론 힘드시겠죠. 우리 저 여행 한번 놀러 한번 갔다 와도 힘든데 그거 보통 일 아니죠. 그 연사님들하고 지금 몇 군데 다니셨죠? 그냥 뭐 부산, 창원, 울산, 대구, 아이고, 대전, 광주, 전주, 천안, 평택, 오늘 인천 딱 10번 했네. 목소리도 좀 쉬셨어요? 약간 쉬었어요. 워낙 뭐 강행군을 하시니까. 야, 내일은 이제 원주에서 하면은 1차 이제 그것은 마칩니다. 이제 1차는 2차는 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차는 이제 이 코로나가 사실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대형 집회를 하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강화문 그때 집회 때 대형 집회를 하려고. 네. 아니 근데 저는 가끔가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목사님 주축으로 그때 10월 3일 그다음에 8.15 날 아마 지구 역사상 그런 인파가 한 번에 모인 적이 이 시위로 모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뒤집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시위하고 끝나서 절호의 찬스를 놓친 거 아닌가? 그때 그 행동을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하세요? 그렇죠? 저한테 또 이제 책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후에 뭐 저한테 뭐 원망도 많이 하고. 아니 그걸 얼마를 더 가져야 되느냐. 그만큼 가졌으면. 그러니까요. 청와대 부셔야지.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지휘부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봤는데 그때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아직도 분위기가 그 행동할 분위기가 안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저 문재인 저놈이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60%. 지지율. 그것도 좀 가짜가 섞였겠지만. 가짜가 일부는 있었겠죠. 이러니까 만약에 그때 문재인을 끌고 나오면 이게 이제 노무현 같이 저게 이제 부활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염려였었어요. 오히려 이제 희생자로 둔갑하고. 희생자로. 뭐 질질 짜면서 뭐 정강훈이가 날 끌어냈습니다. 뭐 엉엉 울어버리면. 오히려 뭐 목사님이 반역자처럼 이렇게. 그렇죠. 나라를 뒤집어 엎은 사람처럼. 국민들이 또 현명하지 못하거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50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 우리 민족이 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회 현장에서 괜히 지들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니 누구가요 신천지를 갔다 왔대 이단한테 당장 잘라야 됩니다. 막 나한테 이야기해. 안 자르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막 이래버려. 그래? 그런데 이제 불러서 너 신천지 갔다 왔어? 갔다 왔대. 그래서 너 거기 왜 갔어? 그러면 교회하고 신천지 같이 못하냐? 너 교회 그만둬. 잘랐거든요? 지들이 자르라고 그래서 자른 거야. 잘랐는데 잘린 이제 집사님이 그 다음날부터 울며 다니는 거야 집집마다. 그래도 그렇지 내 신천지 2번밖에 안 가는데 목사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울면 나한테 쫓아내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인정머리도 없고 말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난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여자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자기 남편 막 흉보잖아요. 아이 뭐 맨날 술만 처먹고 뭐 딸을 때리고 뭐 해서 나 그 새끼하고 못 살아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 목사로서 들으면 분하단 말이야. 왜 때려 여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자식 나쁜 놈 새끼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려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그래 이혼해버려. 그 새끼 말이야. 내가 좋은 다른 남자 구해줄 테니까 이혼해버려.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혼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이래요.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점도 많아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혼을 부추겼다고 자기도 잘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 남편한테 흉을 보는 거야. 알겠네. 아니 목사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하라 그랬다고. 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도 경험 많이 해봐가지고 네. 이제는 아무리 와서 나한테 울어도 그래요. 그래도 사는 게 좋아. 나 일부러 그렇게 해요. 네.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또 원망하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 민족의 이 정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 안 하고 이게 감정에 따라서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0월 3일, 10월 9일 날 강화문에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이걸 문재인을 처단을 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는 왔거든요. 왔는데 거기서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지율이 60%니까 잘못하면 역풍을 당해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한 타임을 늦춰야겠다 하고 늦췄는데 분위기가 조금 더 뜨면 그때 끌어놔도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이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 왔고 그 문재인 저놈은요 재수가 더럽게 좋은 놈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볼 때 문재인 지지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 2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아봤잖아요. 문재인 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국민들이 난리. 호남 분위기는 어떤가요? 호남도 다 돌아왔어요. 호남도. 모인 거 보십시오. 내가 이제 호남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행할 때가 됐다. 결행할 때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 시민운동 이것만 가지고 결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 저놈들이요 그쪽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쪽 편으로. 그것도 저쪽에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싹 국민의힘의 지금 그 주도권이 옛날도 그랬지만 거의 탄핵파. 이준석은요 그 탄핵파에 꼭두가시거든요. 그렇죠. 꼭두가시고 리모컨을 다 조작하면 거기 따라 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또 저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뭐 시민운동 얼마나 더 합니까? 가문에서 숫자를 또 얼마나 더 많이 모읍니까? 저는 부흥회 50년 했죠. 목회했죠. 애국포럼 했죠. 목회자들은 8만 7천 명을 내가 가르쳐서 조직해놨죠. 그래도 이 세상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정당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일생 내가 농사 지은 것이 숲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깊은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그 혁명당을 선포를 했더니 역시 제가 기도 중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포하는 거는요. 이 강화문 집회 이루어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집회로는 최다 인파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사실은요. 내가 누구하고 뭐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날도 제가 그 새벽 2시까지 꼬박 기도하다가 제가 이 성령의 충동을 딱 받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이게 성령이 나한테 그런 충동을 준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충동을 받을까? 그것도 목사가 기도하다가 어떤 충동 받는 것이 그게 또 다 사실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자네. 무당같이 되어버리니까 현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 뭐 경제학자 뭐 최강 장관님 또 국제정치학자 또 이충근 박사님 또 뭐 군사 전문가 신원식 장군 뭐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 각 분야의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시국 선언문을 다 발표했죠. 6월 8일이거든요. 2년 전에 했더니 이 말이 그때 내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도 내 아주 가까운 친구들 예를 들어서 장경동 목사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그 하기는 잘하는데 내용도 좋고 한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경동 목사도. 그리고 또 저 한기총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그런 저 성명서 나기는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충동을 받기를 아니다. 이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딱 시그선을 발표했더니 국민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지도자들은 몰라보는데 뭐 지식인들 무슨 뭐 종교인들 뭐 이 사람들은 다 말이야 뭐 목사가 무슨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개입을 해 뭐 제가 그때 시국선언문 한번 발표한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종편의 토론의 주제가 됐어요. 종편에서 나를 놓고 그 뭐 종편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날 욕하고 말이야 뭐 정교 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목사가 정치한다고 이러면서 그 나는 그 패널들 보니까 난 그 패널들이 그렇게 무식한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 공부도 안 하는구나.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토마스 제퍼슨도 모르면서 아니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모르면서 뭐 패널 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진짜 좀 무식한 놈들이구나. 나는 뭐 깡무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박사님, 이 박사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황장수가 나를 지지해 주시고 여기 그분 한 3명 정도가 저를 지지해 줬어요. 나머지는 뭐 유튜브도 다 뭐 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들어 버렸어요. 국민들이 이야 저건 맞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뭐 가문광장에 막 뛰어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번에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도 딱 그때 같은 느낌이 왔어요 저한테. 이때 안 하면 이거는 나라는 끝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 이유는요 일단 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도 아니 국민의힘 당이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됐으면 아니 당 대표 기념연설을 한다든지 무슨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면은 제 1번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보안법 내가 지켜내겠다. 그 다음에 헌법 누구 마음대로 헌법 손댈 수 없어. 이준석이가 이렇게 말을 할 줄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무슨 뭐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이거 보니까 이거 나라 망했다 이거. 그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거 이건 나는 마지막 행동을 해야겠다 하고 혁명당을 선포를 했더니 10월 3일 10월 9일에 그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느낌보다가 지금이 훨씬 더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요? 예, 전국을 다녀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겠어 그러죠. 내가 그래서 8월 15일 날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8월 15일 날은 국민대회 합니다 이제. 저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아니 근데 저 경찰이나 뭐 이거 뭐 10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막 바리케이트 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모였는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냥 그런 거 소용없이 그냥. 아니 헌법 21조에 작년에 우리가 8.15 대할 때도 우리가 재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판사님이 헌법 21조에 국민의 시위, 결사 이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걸 막을 수 없다. 헌법이 최상위법이니까 그다음 법률들은 밑에. 그 판사님이 그렇게 판정을 했더니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집회 자유, 결사 자유는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 판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판결을 해놓고라도 뒤에 또 꼭지를 하나 달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대표자들만 이제 100명을 집회를 하라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또 달라진 것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또 감방 새로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때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감방에 넣으려고 요즘 와서 다 드러났는데 보니까요. 저를 감방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때 듣고 목사님 연설 듣고 충격이었어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무서운 놈들. 아니 별짓 다 할 사람들이죠. 살해 계획을 선거를 부정해 먹었는데 살해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놈들이 참 진짜 저 흉악한 놈들이구나. 네. 아니 나도 문재인을 말이죠. 내가 처단하고 싶지만 왜 처단 안 하냐. 처단하면은 국민들이 또 인정에 치우쳐서 노무현이처럼 네. 또 반대로 갈까 봐요. 노무현도 보십시오. 노무현 자살하기 전에는요. 자살하기 전에의 그때의 사회 분위기하고 언론이 어떻게 가는지를 제가 다 스크랩 해놨거든요. 네. 보면은 노무현이가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다닐 때 그때는요. 노사모까지도 버렸어요. 네. 우리도 속았다 그랬어요. 그거 다 나와요. 예. 우리도 노무현한테 속았다. 왜 뭐 시계를 뭐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고 돈 모은 게 나오고 예, 또 돈 60억 뭐 나오고 뭐 예, 미국에 뭐 아들 뭐 유저지 뭐 집사도 뭐 이러니까 노사모까지도 우리는 속았다고 돼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송영길 지금 당 대표된 송영길을 비롯해서 심지어 유시민까지도 사실은 그때 발을 빼버렸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자살을 딱 해버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왜 우리 노무현 왜 죽였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송영길 대표 지금 당 대표지만은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 송영길이가요 저쪽 편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송영길이가. 거기도 흉악한데요. 흉악을 해도 그나마. 네, 그나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문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대깨문은 아닙니다. 대깨문 아니라서. 그래 요즘 많이 살리잖아요. 네. 많이 살리는데 내가 볼 때 송영길이가 이럴 것 같아. 나중에 가면은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그 권력은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지금 어려움 당해도 이럴 것 같은데 송영길이가 장례식 갔잖아요. 네. 못 들어갔어요. 노무현 장례식에. 그때 맞아 그랬어요. 계란 맞았어. 계란. 맞아요. 네. 그런데 자살을 하니까 이게 막 오히려 막 계란 던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전국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 난 이유는 저 국민의힘 정당이 이 자유우파 국민들 특별히 이제 3개 진지 예를 들면 이제 강화문에 모였던 1,150만 명 이 사람들 그다음 1,200만 기독교인들 특별히 군번 가진 사람 이 3개 진지의 사람들을 전혀 이 사람들이 감동 못 시켜.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못 시키 실망을 하다가 제가 국민혁명단을 딱 선포하니까 막 와 하는 거예요. 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로 현상이 나오냐면 윤석열이라든가 요즘에 최재형 현상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무리한 수사하고 탄핵의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국민의힘이 이건 믿었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이게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하고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수시로 그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최재형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뭉치면 게임 끝난다 판. 근데 어떻게 그런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요? 하고 계시나? 아니면 따로 윤석열 최재형하고 상관없이 그냥 국민혁명당은 국민혁명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다 같이 결론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재형 또 윤석열 또 이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있는데 홍준표도 있고 있는데 요즘 자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윤석열이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자꾸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은 걱정이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뭐 진짜로 뭐 엑스파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만 의지했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 B로 최재형을 빨리 키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여러 명을 키워놨다가 끝까지 검증을 해서 통과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국민혁명당은 이제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정광훈 목사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어서 네. 그 우파가 이게 분열돼서 대통령 선거 단일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들 하거든요. 그 단일화의 방해 이런 건 아니시죠? 이미 벌써 다 드러났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머리가 두 자리예요. 네. 아 댓글들 보면 아직도 그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IQ가 93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머리 좋으신데. 실제로 원숭이가 95거든요. 원숭이가 네. IQ가. 네. 근데 그 성적표에 보면은 거기 생활기록부에 보면 93으로 써있어요. 그건 이거 IQ 시험은 사실이에요, 사실. 저기 해서 지금도 띄면 그대로 나와요, 93으로.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계속 지혜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영이 왔어요. 네. 이젠 제가 천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천재가 됐는데 그 지금도 뭐 이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또 우파를 분열 갈라치게 한다 뭐 성경섭 목사 같은 사람. 네. 나 성경섭 목사님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한때 뭐 좀 한 사람인데 그. 근데 내가 볼 때는 연세가 많아서 좀 치매가 왔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한눈에 딱 알아봐야죠. 자 보십시오. 네. 제가 국민혁명당을 선포를 안 했으면 네. 지금 벌써 딱 이준석하고 그 국민의힘 당이 네.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려고 벌써 지금 짜고 고소 치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현재. 네. 네. 지금 다 드러났거든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우리가 실수를 하면 이 대한민국은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은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후보의 지명권을 뭐 제 혼자 행사한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광화문에 참여했던 1,150만 명 네.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들 네. 군번 가진 2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보의 지명권을 애국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죠. 나는 아니 국민의힘 정당이죠. 이준석 네가 뭔데 말이야. 오히려 다 써놓고 말이야. 오히려 단일화를 추진하는 당연하죠. 추진하는 이제 그 어떤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최재형이다 아니면 뭐 윤석열이다. 그렇죠. 최재형으로 우린 그렇죠. 애국 시민들은 미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단일화 압박을 줘서 결국은 그쪽으로 단일화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그 후보 지명 쪽으로 이제 가는 걸 보면은 벌써 이 냄새가 많이 나요. 이 작전 세력이 벌써 개입을 많이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심지어 그 저기 뭐 제가 믿고 있었던 신원식 장군님 같은. 네. 그분도 오늘 그 저기 뭐 그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신은식 장군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연설도 많이 세워주고 강문에서 연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은 우파 중에 우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유승민이가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 후보 세우는 것은요. 네. 이건 이제 죽느냐 사냐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이 적중했고 네.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아 정강훈 목사가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뭐 자기 욕심 때문에 정치에 욕심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설명했더니 이제 제 말을 또 알아들었어요. 국민들이. 네. 아 맞다 이거야. 아니 깊숙이 그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설픈 이제 중도도 아니고 사이비 우파의 이런 애들은 이준석이 현상에 춤추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고 뭐 갈라치기 한다 이런 사람들은 네. 저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해본 사람이야. 희생을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네. 이번에 기회에는 또 장난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그래 자 우리가 뭐 윤석열이가 됐든지 최재형이가 됐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누가 돼서 반드시 내년 3월 달에는 우파가 대통령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에요. 이거는 이명박하고 정동영하고 선거 있죠. 네. 그때 판이 똑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곧 대통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단일화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저하고 뭐 국민의힘 정당하고 그다음에 애국단체 시민단체하고 다 합치면요 이건 뭐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이제 넣었다고 칩시다. 청와대 우리가 이명박도 만들어 넣어봤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어서 넣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사실은 운동을 해왔지만 또 이명박을 위해서 내가 재판받아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이렇게 나는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전신을 다 했는데 청와대만 집어넣어 놓으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권력을 못 지켜. 박근혜 대통령도 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엄령이라도 선포를 해버려야지 그때. 제가 황교안 저 총리할 때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빨리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치가가 없어 이 시대에. 내가 보니까는 정치가도 없고 정치 참모도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내가 외치는 구호가 뭐냐. 이승만과 박정희를 외치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대한민국을 끌어갈 만한 이 정치가들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뭐 적은 거 뭐 한 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뭐 허벅허벅 하다가 또 당하고. 예, 당하고. 왜 깜빵을 갑니까? 전직 대통령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목사님 같이 이제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선거 분위기는 단일화만 되면 압승이다. 그러나 우파가 또 들어가도 쟤네들이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다. 이 주사파들, 독보섯들이 또 촛불 난동처럼 또 무슨 끌어내리기 해서 가짜 뉴스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난리치면은 또 무너진다. 언제요? 제가 없을 때 우리 저 이 박사님 가끔 여기 뭐 여론조사 잘 하시더라고요. 요 제목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뭡니까? 자 대선 끝났다. 정권을 이제 우파가 잡았다. 잡고 난 뒤에 저 민노총하고 정교조하고 그 저 좌파 애들이 촛불 시위가 다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투표 한번 해보세요. 거의 90%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국민들 중에서 이 투표할 때에 우리 박사님 투표할 때 에이 뭐 우리가 정권 잡아서 끝나지 그 촛불 시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40일 금식기도.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러면 쟤들은 멀쩡한 권력을 엎어서 첫째 이명박 때 먼저 광우병 촛불 시위 한번 나왔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왔을 때 그때에 아니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해서 다 잡아넣든지 딱 청소를 하든지 해서 대통령이 국가 질서를 확실히 잡아야지. 그런데 뭐 삼각산에 올라가서 뭐 아침 이슬을 불렀다 이래 보니까 그날부터 이명박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언론이 계속 뭐 지박이 새끼라 그래도 뭐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미 그 식물인간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도요. 여기 강원광장에 촛불 시위 나왔잖아요. 촛불 시위 초창기에 처음 나올 때 처음에 초창기에 촛불 시위 나올 때는 문재인까지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헌법이 중단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촛불 시위가 점점 커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반대로 뭐라 그랬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안 하면 우리는 촛불의 혁명으로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문재인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아니 대통령을 우리한테 넘겨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그 뭡니까 그 광야 청와대 앞에 몇 달간 철야하고 거기서 노숙했잖아요 성도들. 야 그것도 세계 역사에 없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정부 이너서클에서 들은 놈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요 이 정부의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또 핵심인 놈들이 있어요. 그때 겁을 무지하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광화문 집회보다도
그게 더 무섭다고 느꼈대요, 이 정권에서. 맞아요. 광화문 집회에 수십만 명 이거 모인 거보다 거기서 네. 몇천 명이 거기서 그냥 몇 달을 자고 찬송가 부르고 문재인 퇴진 외친데 그게 성토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왔을 때 그냥 아주 싹을 잘라야 된다. 그냥 이거 싹 키워놨다가는 이거 감당 못한다 그러고 뭘지도 못하게 때려잡고 그냥 그다음 집회 못하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돌변한 게. 그때 문재인이가 내가 청와대에서 이제 투쟁할 때 네. 문재인이가 밤잠을 못 잤대요. 네. 그때.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네. 계속 우리가 거기서 잠자면서 계속 수비가 드놓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게 들린대요. 네. 그게 밤이면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같이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드리는데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간 얘기가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네. 근무했던 그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몇 사람 사실 찾아왔어요. 제가 청와대 광야 집회하는데 네. 네. 청와대 투쟁할 때 거기 비닐 텐트에서 할 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밤잠 못 잡니다.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청와대 앞에 와서 이렇게 데모하면 대통령들이 전두환 때도 그렇고 노태도 그렇고 밤잠 못 잤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편이니까 네. 더 세게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줬고 네. 또 청와대 현역으로 지금 현재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또 제보를 많이 해줘서 우리는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을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할 때는 저 무슨 미친 목사가 말이야. 저 왜 말이야. 한 멀쩡한테는 밤에 와도 잠도 안 자고 저러냐 했는데 내 연설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청와대 현직 애들이에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야. 뭐가 맞다고 들렸냐 하니까 아니 어떻게 간첩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데 내가 맨날 떠들거든. 그거를. 그렇죠. 예. 그랬더니 청와대 그 경호팀들이 그걸 이해를 해버리더라고요. 이해해서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제지하는 게 임무인데 제지는 하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하는 일은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래서 청와대 우리가 집회도 이제 네. 했고 이제 하는데 그 모든 고생한 그 모든 결론이 다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이 결론이라면 저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회나 광야 집회든지 수백만이 모인 그 인원을 보여줘도 네. 결국 우리가 못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몇 달을 그 차지 찬데 했는데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네. 8월 15일 날 D-Day로 잡았거든요. 네.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당을 선포하고 네. 정당으로 이제 맞짱 뜨면 시민단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격이. 네. 정당이니까요. 정당. 그래서 정당을 8월 15일까지 우리는 1,000만 명 조직한다. 네. 1,000만 명 조직하면 문재인은 스스로 걸어 나와야 돼요. 스스로 걸어 나와야지. 안 걸어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요. 많아요. 특수부대도 있고 네. UDT도 있고 우리 쪽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문재인 씨가 오스트리아 가서 발언하는 걸 보니까 참 대놓고 선포라도만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연설 원고를 나는 청와대 주사파 중에 아주 나쁜 놈들이 원고를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는 또 합리적 의심이 아무리 청와대 주사파 애들일지라도 원고를 그렇게 쓸 사람이 있겠나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부터는 자꾸 의심이 뭐냐면 저 북한에서 원고 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북한에서 이건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기념물 청와대에서 그거 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지만은 안 그러고 서야 저런 연설을 할 놈이 어디 있겠나. 저거는
북한이 원고를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고. 하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당 선포한 지 2주 됐는데 네. 이제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거는 반드시 대박납니다. 대박나. 국민 전체가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버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을 버렸어요. 네. 내가 전국에 다녀보니까 네. 난리야 난리. 아니 저희도 그 여론조사 했는데요. 네. 그저 이준석이 네. 당대표 되기 하루 전에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막 여론이 막 될 것 같으니까 물어봤어요.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지 철회하겠습니까? 지지 안 하겠습니까? 1번, 2번 했더니 네. 지지 안 하겠다는 게 81%. 그거 봐요. 그게 응답자가요. 네. 14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야. 응답. 설문조사에 그거요. 간단찮아요. 그거 들어와서 그걸 뭘 또 그렇죠. 로그인 해야지. 그걸 투표해야지. 네. 14만 명이 13만 8천 명이요. 해서 81대 19. 지지한다는 19%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당으로 다 왔어요. 그분들이. 네. 대안이 없다 이거야. 정강훈 목사가 뭐 말을 좀 험하게 하고 뭐 욕을 하고 해도 그건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대안이 있냐? 정강훈 외에 대안이 있냐? 네.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을 믿고 가겠냐? 네. 아니 보안법을 지킬 의지도 없고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고 내각제 개헌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네. 누구를 믿냐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80몇 프로가 거의 다 우리 당으로 다 왔는데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또 지도자들이요 막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우리 당으로 당으로 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판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이제 해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막 엄청 몰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만약이 아니라 거의 뭐 100% 우리가 정권을 잡거든요.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뭐 이제 뭐 산하 이름까지 될 수 있죠. 뭐 윤석열이가 되든지 또 최재형이가 되든지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또 홍준표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쟤들이 촛불 시위로 엎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시 촛불 시위로 엎어서 이제는 이번에는 연구한 거거든요. 이번에 촛불 시위로 저 사람들이 다시 엎을 때는 바로 연방제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여론조사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잘 보고 있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100%입니다. 100%. 왜? 이미 민노총 계획이 나왔거든요. 11월 계획이. 민노총 투쟁 계획이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요. 거기 보니까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없애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왜 대통령 선거를 없애냐. 바로 가겠다. 연방제로 바로 가겠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국유화한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부 국가가 소유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건 뭐 벌써 내가 2달 전부터 계속 내가 이제 했던 말인데 먼저 여기 나와서도 내가 했던 말인데 민노총 계획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지. 거기다가 이번에 또 문재인이가 오스트리아 가서 또 거기다가 국제사회에 대놓고 선포했지.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쪽에 대안이 있느냐. 누가 그걸 막아내겠냐. 누가 막아내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혁명당이 딱 내가 조직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 첫날 승부를 딱 내려고 해요. 첫날. 촛불 시위하는 사람하고. 첫날 시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뽑아서 세운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죠. 다시는 박근혜처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없도록 이걸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단일화돼서 우리가 우파가 정권 찾아온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살짝 부정선거 저것들이 돌려서
부정선거 돌리기 전에 요즘에 그 이준석 띄우듯이 여론 조작하고 여기 갈라치기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까지 막 해서 정권 찾아오기는 난 요 의심까지 저는 해요. 그렇죠. 당해봤어요. 야, 당해 아무 사이로 총선 때 세게 당했으니까요. 맞아요. 야, 그거는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여론조사 한번 돌리겠습니다. 꼭 한번 해요. 네. 반드시 나라를 대통령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 가지고는 지들이 만든 대통령이라도 지킬 힘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는데 그거는 여론조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 그건 가치도 없습니다. 쟤들은 지키는 걸 지켜요. 쟤들이 지켜. 박근혜 탄핵도 아유, 그건 그 여론조사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다른 그렇지. 대안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어요. 지켜내는 것은. 그 제가 저 논평에서도 지금 요즘에 항상 하는 게 네. 그 이제 윤석열 최재형이 만나서 같이 힘을 합치고 안철수 네. 거기 거기 국민의 당이 조직이 있잖아요. 네. 안철수하고 같이 합쳐서 정강훈 목사를 위시한 그 애국 세력하고 합쳐서 네. 그러면 무적함대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어벤져스 게임 끝난다. 맞아요. 그럼 부정선거 돌리지도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라. 그래 좀 네. 만나셔서 조정을 한번 해주시죠. 꼭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강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